세조의 칼날이 충신들의 목을 베었다. 선생,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전하, 이 박문경이 지켜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전하, 살아 계십니다. 살아남았으니 복수할 것이다. 반드시 세조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왕이 돌아온다. 제2화 피바람 속의 맹세 지금 시작합니다. 세조 원년 을해년 정월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한양은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계유정난 때 살아남은 자들도 하나둘씩 숙청당하고 있었습니다. 역적을 토벌하라. 세조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목이 떨어졌습니다. 대신들은 숨을 죽이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세조가 용상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0줄의 나이에 이미 백발이 섞여 있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매서웠습니다. 한명회. 예, 전하. 한명회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계유정난의 1등 공신이자 세조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상황의 동태는 어떠하냐? 수강궁에 유폐되어 있사옵니다. 특별한 움직임은 없사옵니다. 흥. 세조가 코웃음 쳤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라. 알겠사옵니다. 그리고 세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탈옥한 박문경이라는 자는 아직 잡지 못하였느냐? 죄송하옵니다.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였사옵니다. 쓸모없는 것들. 세조가 화를 냈습니다. 당장 포도청과 의금부에 명하여 전국을 뒤져라. 그 자를 반드시 잡아와야 한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한명회가 물러났습니다. 세조가 용상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문경. 그놈이 상왕의 옥패를 가지고 있었다. 무언가 연결이 있다.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무렵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 박문경이 폐가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얼굴이 수척해졌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전하, 그가 품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단종이 마지막으로 전해준 친필 서신이었습니다. 선생, 과인은 무사합니다. 비록 갇혀 있으나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선생도 몸을 보존하시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전하, 박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문경이 재빠르게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삿갓을 눌러쓴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누구냐? 진정하시오, 박 선생. 사내가 삿갓을 벗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강인한 인상이었습니다. 나는 이시백이라 하오. 전직 내금위 교관이요. 내금위? 박문경이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내금이면 세조의 부하가 아니요? 전직이라 했소. 이시백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의 편에 서기를 거부했다가 쫓겨났소.
지금은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되었소. 그래서 왜 나를 찾아온 것이오? 소문을 들었소. 이시백이 눈을 빛냈습니다. 상왕 전하의 옥패를 가진 자가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소. 무슨 목적이오? 같은 목적이오. 이시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세조를 무너뜨리고 상왕 전하를 복위시키는 것. 박문경이 이시백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소? 믿지 않아도 좋소. 다만 한 가지는 알아주시오. 이시백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패였습니다. 이것은 선왕 문종대왕께서 내그 및 충신들에게 하사하신 신표요. 이것을 가진 자는 왕실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 자요. 박문경이 그 패를 받아 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정교한 조각과 함께 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짜인 것 같소. 그렇소. 이시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문종대왕께 충성을 맹세했소. 그 분의 아들이신 단종 전하를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요. 박문경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소. 함께 합시다. 고맙소, 박 선생. 둘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문경과 이시백은 비밀리에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세조에게 원한을 품은 자들,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이 분은 정호연이요. 전직 성균관 유생으로 개유정난 때 스승을 잃은 분이요. 이시백이 젊은 선비를 소개했습니다. 박 선생,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호연이 깊이 절했습니다. 25살의 청년으로 눈빛이 맑고 총명했습니다. 저희 스승 김 선생께서는 개유정난 때 황보인 대감을 변호하시다 처형당하셨습니다. 저는 스승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좋소. 함께 합시다. 박문경이 정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이는 설화라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23살의 나이로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은 특수한 능력이 있소. 이시백이 설명했습니다. 암기와 독에 능하고 정보 수집에 뛰어나오. 기생 출신이 왜 이런 일에 참여하려 하시오? 박문경이 물었습니다. 설화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박언희라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개유정난 때 황보인 대감 편에 섰다가 처형당했습니다. 저는 미천한 기생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이 몸을 바쳐서라도. 박문경이 설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소.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여 박문경을 중심으로 한 비밀 조직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시백이 무력을 담당하고 정호연이 정보를 담당하며 설화가 특수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조 2년 병자년 6월 한양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신하가 상왕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었다. 사육신라 불리게 될 것이다. 모두 처형되었다. 박문경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숨어 지내던 산속에서였습니다. 사육신이 실패했다고? 그렇습니다. 정호연이 침통하게 보고했습니다. 김질이라는 자가 거사 직전에 배신하여 세조에게 밀고했습니다. 성산문 선생을 비롯한 6분이 모두 체포되어 처형당하셨습니다. 김질, 그 비겁한 놈이. 박문경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성산문 선생, 박팽년 선생, 그분들이 모두 그뿐이 아닙니다. 정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조가 상왕 전하를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뭐라? 박문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께서 유배를? 예. 사육신의 거사에 연루되었다는 명목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하를 죽이려는 것이라 봅니다. 박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께서 그 무렵 영월로 향하는 유배 행렬, 단종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마차에 실려 가고 있었습니다. 15살의 소녀는 이제 왕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전하, 호위하던 늙은 내관 최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단종 곁을 지키겠다며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최환아, 울지 마라. 단종이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과인은 괜찮다. 전하, 이것이 어찌 운명이겠지. 단종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름답구나. 이 나라의 산하가. 전하, 과인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단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이루지 못하였구나. 전하, 아직 희망이 있사옵니다. 박문경 선생께서. 박 선생. 단종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은 무사하시겠지. 예. 소식에 의하면 아직 잡히지 않으셨다 합니다. 다행이구나. 단종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문경이 마지막으로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전하,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반드시 다시 만나겠습니다. 박문경 올림. 선생. 단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과인도 살아남겠습니다. 반드시. 세조 2년 병자년 10월 영월 청령포. 단종이 유배된 곳은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절벽 위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전하, 식사를 가져왔사옵니다. 최환이 소박한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고맙다, 최환아. 단종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입맛이 없었습니다. 전하, 드셔야 합니다. 옥체를 보존하셔야. 최환아. 단종이 최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이 고생을 하는 내가 미안하다. 전하,
그 무슨 말씀을. 너는 궁궐에서 편히 지낼 수 있었다. 세조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면. 전하. 최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인에게 세조는 임금이 아닙니다. 전하만이 소인의 임금이십니다. 비록 죽더라도 전하 곁을 지키겠습니다. 최환아. 단종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 과인은 외롭지 않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밤 청령포에 몰래 찾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전하.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종이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저입니다, 전하. 설화라 합니다. 박문경 선생께서 보내셨습니다. 단종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박 선생께서. 예. 전하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화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박 선생의 서신입니다. 단종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전하,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신이 반드시 전하를 구하겠습니다. 살아남아 주십시오. 박문경 올림. 단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 전하, 박 선생께서 물으셨습니다. 전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단종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다. 복수가 아니시라 하시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다. 과인의 목숨보다, 과인의 왕위보다 그것이 중요하다. 전하, 선생께 전해다오. 과인을 구하려다 무리하지 말라고. 선생의 목숨이 과인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설화가 깊이 절했습니다. 전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고맙다. 조심히 가거라. 설화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종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과인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세조 3년 정축년 10월.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세조가 사약을 내린 것입니다. 노산군에게 사약을 내린다. 세조의 명령이 영월에 전해졌습니다. 단종은 담담하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하군요. 17살의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 최환이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럴 수가. 최환아, 울지 마라. 단종이 최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박 선생께 전해다오. 과인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왕이 나타날 때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전하, 단종이 미소 지었습니다. 맑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과인은 행복하였다. 비록 짧은 삶이었으나 진정한 충신을 만났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약이 들어왔습니다. 단종이 잔을 들었습니다. 선생,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가 잔을 비웠습니다. 17살 어린 임금의 삶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충청도 산속 박문경이 급보를 받았습니다. 전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령의 말에 박문경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박문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전하, 박 선생, 이 시백이 달려왔습니다. 전하께서 박문경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절규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전하, 이 박문경이 지켜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죄인을 그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이 시백도 정호연도 설화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박문경이 피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무능한 놈이. 박 선생. 설화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하셨소? 박 선생께 전해다오. 과인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박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그 속에서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하,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세조를 반드시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입니다. 박문경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맹세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반드시 세조를 무너뜨리고 전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시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맹세합니다. 정호연이 따라 나섰습니다. 저도요. 설화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영월 청령포. 전하, 정신 차리십시오. 최환이 단종을 흔들었습니다. 전하, 단종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최환아, 전하, 살아 계십니다. 살아 있다고? 단종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입가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약이 가짜였느냐? 예, 전하, 제가 몰래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최환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사약을 가져온 자 중에 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짜 독약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최환아, 단종이 최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인이, 예, 전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조가 더 이상 전하를 노리지 않습니다. 단종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전하, 세상에서 사라지겠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 단종의 눈에 새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과인은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다. 살아남았으니 복수할 것이다. 전하, 최환아, 도와다오.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알겠사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그날 밤 단종은 청령포를 탈출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은 단종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화로 찾아뵙겠습니다.